설날 사흘 전 한정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아들 박진수의 메시지가 떴죠. 엄마, 이번 명절은 다혜한테 절대 일 시키지 마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명절에 여성만 노동하는 건 시대착오적이잖아요. 정옥은 안경을 고쳐 쓰고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진수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명절마다 며느리들만 부엌에 갇혀 지내는 풍경. 정옥도 젊은 시절 겪었던 일이니까요. 그래서 정옥은 매년 며느리 다혜에게 편하게 지내라고 했습니다. 쉬어도 된다고, 손님 맞이만 잘하면 된다고 말이죠. 알았어. 다혜 편하게 지내라고 할게. 정옥이 답장을 보낸 지 10분도 안 돼서 이번엔 다혜에게서 직접 메시지가 왔습니다. 단톡방이 아닌 1대1 대화창으로요. 어머님, 저희 일찍 가긴 할게요. 근데 집에 가져갈 반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밥 3줄, 갈비 1kg, 잡채 대접 하나, 전 2판, 식혜 2리터 정도요. 밀폐용기는 제가 가져갈게요. 정옥은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일은 안 시키면서 음식은 싸가겠다는 건가요? 아니, 애초에 이건 좀이 아니라 명절 상차림의 절반에 가까운 양이었어요. 정옥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올해 70인 정옥은 이 동네에서 30년을 살았어요. 골목 어기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동네 잔치가 있을 때마다 음식을 만들어 나눴죠. 이웃들은 정옥의 손맛을 믿고 따랐고 정옥도 그 신뢰에 보답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명절만큼은 늘 고된 시간이었어요. 특히 진수와 다혜가 결혼한 지난 3년 동안 명절의 의미는 점점 퇴색됐습니다. 첫 해엔 그래도 다혜가 부엌 일을 도왔어요. 서툴지만 성의는 있었죠. 그런데 둘째 해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진수가 워라밸이니 효율적인 명절이니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요즘은 명절도 합리적으로 보내야 해요. 다들 지치잖아요. 합리적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진짜 의미를 정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혼자 하세요라는 뜻이었죠. 정옥은 딸 박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내 동생 부부 말이야. 엄마, 또 무슨 일이에요? 수진은 정옥보다 2살 위인 오빠 진수의 행동을 늘 걱정했습니다. 어릴 땐 의젓했던 오빠가 결혼 후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단톡방에 일 시키지 말라고 했으면서 다혜가 따로 메시지로 반찬 보따리 요구서를 보냈어. 진짜요? 얼마나 달래요? 정옥이 목록을 읽어주자 수진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엄마, 그건 명절 음식이 아니라 일주일치 반찬이에요. 아니,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 말이다. 그래도 가족인데 뭐. 엄마, 그렇게 당하면서 살 거예요? 올해는 달라져야 해요. 수진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옥은 대답 대신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명절 당일 아침, 정옥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갈비를 재우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수지는 전날 밤부터 와서 도왔지만 둘이서 하기엔 양이 너무 많았습니다. 엄마, 진수 오빠는 몇 시에 온대요? 11시쯤 온다더라. 손님들 올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수진이 시계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10시가 넘어가자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정옥과 수진은 손님을 맞으며 동시에 부엌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11시 30분 진수와 다혜가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거대한 아이스박스 하나와 빈 밀폐용기가 가득 담긴 쇼핑백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길이 막혀서 늦었어요. 다혜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 든 아이스박스를 보는 순간 정옥의 미간이 좁혀졌어요.
얘들아, 그건 뭐니? 아, 이거요? 음식 싸갈 거 있잖아요.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다혜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괜찮다고 한 적도 없는데 이미 기정사실처럼 굴고 있었으니까요. 진수는 거실로 들어가 친척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삼촌, 오랜만이에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어요. 워라벨이 뭔지 모르겠다니까요. 워라벨을 모르겠다던 진수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단 한 번도 떼지 않았습니다. 상을 차리는 동안에도 손님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진수와 다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어요. 식사 시간이 끝나고 상을 치울 때 다혜가 슬며시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전 한 판만 제가 먼저 싸도 될까요? 식으면 안 되잖아요. 정옥이 대답하기도 전에 다혜는 갓 부친 전을 밀폐용기에 담아 아이스박스에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수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언니, 그건 손님들 드시라고 부친 건데요. 에이, 괜찮아요. 어차피 남잖아요. 다혜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수진에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설거지 시간이 됐습니다. 정옥과 수진이 부엌으로 향하자 진수가 느긋하게 말했어요. 엄마, 설거지는 엄마가 하셔야 제맛이죠. 우리 엄마 손맛 아니면 안 돼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 순간 부엌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친척 몇몇이 어색하게 웃었고 수지는 오빠를 노려봤어요. 정옥은 아무 말 없이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오후 4시 진수와 다혜가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아이스박스를 끌고 나온 다혜는 정옥에게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반찬 정말 감사해요. 약속대로 잘 싸뒀어요. 그래, 잘 가거라. 정옥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진수가 차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밀폐용기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김밥, 갈비, 잡채, 전, 나물, 식혜까지. 정옥이 요청받은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습니다. 진수야, 이건 좀. 엄마, 어차피 다 남는 거잖아요. 버리는 것보다 낫죠. 진수는 태연하게 말하고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다혜도 뒷좌석에 앉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어머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차가 출발하고 정옥은 텅 빈 현관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빈 대접 하나만 남았어요. 정옥은 그 대접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명절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정옥의 중얼거림에 수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엄마의 등을 쓰다듬어 줄 뿐이었죠. 그날 밤 정옥은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년간의 명절을 떠올렸어요. 해마다 반복되는 패턴. 일은 시키지 말라는 말과 함께 트렁크 가득 음식을 싸가는 모습. 그 사이에서 소진되어 가는 자신의 시간과 노동.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당연한 걸까? 정옥은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어요. 지난 3년간 명절 때마다 들인 비용과 시간을 기록한 노트였습니다. 1년에 4번, 총 12번의 명절. 매번 들어간 장보기 비용, 요리 시간, 설거지 시간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어요. 정옥은 노트를 펼쳐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 비용만 300만 원이 넘었고 시간은 500시간이 훌쩍 넘었어요. 그 시간 동안 진수와 다혜가 기여한 것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정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배우게 해줘야겠다고 다짐했죠. 다음 날 아침 정옥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시간 있니?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엄마랑 같이 갈 데가 있어. 동네 복지관이랑 경로당. 수진은 엄마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단호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결심한 게 분명했어요. 2시간 뒤 정옥과 수진은 동네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5년째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 오미란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정옥 선생님, 어쩐 일이세요? 미란 씨, 다음 명절에 우리 함께 뭔가 해보면 어떨까 해서요. 정옥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지난 3년간의 명절 기록이 빼곡히 적힌 노트였죠. 명절마다 음식이 남잖아요. 그걸 혼자 드시는 어르신들께 나눠드리면 어떨까 싶어서요. 오미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사실 저희도 명절 때마다 독거 어르신들 식사 걱정이 많거든요. 근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은 제가 준비할게요. 대신 미란 씨가 배달 경로랑 어르신 명단 좀 정리해 주세요. 정말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미라는 감격해하며 정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정옥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어요. 그리고 미란 씨,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정옥은 자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눔 상자에 붙일 스폰서 라벨, 배달 인증 시스템, 그리고 가족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까지요. 오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명절이 정말 의미 있어질 것 같아요. 복지관을 나온 정옥과 수진은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경로당 회장 김만식이 바둑판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어이구, 정옥 씨, 오랜만이네. 회장님, 다음 명절 때 경로당에서 도와주실 일이 있어서 왔어요. 정옥은 만식에게도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만식은 이야기를 듣더니 무릎을 탁 쳤어요. 그거 참 좋은데 우리 경로당 회원들도 명절 때 심심하거든. 나눔 활동 같이 하면 보람도 있고. 그리고 회장님,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정옥이 수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추첨제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어요. 명절 당일에 가족들이 추첨으로 역할을 나눠 맡는 건 어떨까요? 요리, 설거지, 배달 같은 것들을요. 만식이 안경을 고쳐 쓰고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오, 이거 재미있는데? 공평하기도 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 공정 좋아한다며? 맞아요. 그래서 추첨은 회장님이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어르신이 하시면 누구도 이해 제기 못 하잖아요. 만식이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제비뽑기라도 준비할까? 그것보다는 요즘 방식으로 스마트폰 앱으로 하면 어떨까요? 투명하게. 수진이 거들었습니다. 만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옥은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가족 단톡방에 공지를 올렸어요. 얘들아, 다음 명절은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려고 해. 잘 읽어보고 의견 있으면 말해줘. 그리고 정옥이 올린 공지문에는 3가지 룰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품앗이 룰. 성인은 모두 요리 3시간, 설거지 1시간, 또는 비용 1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해서 기여합니다. 둘째, 포장 룰. 남은 음식은 잔반만 소량 포장 가능하며 밀폐 용기는 개당 10,000원 보증금을 받고 반납 시 즉시 환급합니다. 셋째, 나눔 우선. 명절 음식의 30%는 이웃 나눔 상자로 먼저 분류합니다. 공지를 올리고 10분쯤 지났을까요? 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명절에 장사하시게요? 장사가 아니라 공평함이야, 진수야.
공평? 엄마가 해주시던 걸 우리 보고 돈 내라는 게 공평해요? 정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일을 하든가. 선택권은 너희한테 있어. 에이, 엄마.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야. 다음 명절엔 이 룰대로 진행할 거야. 너희가 선택하면 돼. 진수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옥은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날 저녁 단톡방은 조용했습니다. 진수도 다혜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읽음 표시만 떠 있을 뿐이었죠. 반면 수지는 엄지손가락 이모티콘을 여러 개 남겼습니다.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이번엔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정옥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진수와 다혜가 순순히 따를까요? 아니면 또다시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려 할까요? 이틀 뒤 정옥은 문구점과 마트를 돌며 준비물을 구입했습니다. 색깔별 라벨 스티커, 밀폐용기 보증금 장부, 저울, 그리고 나눔 상자용 종이박스 20개까지요. 집에 돌아와서는 각 항목에 맞게 라벨을 만들었습니다. 가져갈 것은 파란색, 나눔은 빨간색, 공용은 초록색. 색깔만 봐도 한눈에 구분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수진이 저녁에 들러서 작업을 도왔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체계적이다. 회사 프로젝트 관리하는 것 같아요. 명절도 프로젝트지 뭐. 제대로 관리 안 하면 누군가 과로사하는 프로젝트. 정옥의 농담에 수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정옥은 레시피 카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각 요리마다 재료 목록, 조리 순서, 소요 시간을 카드에 적었어요. 이렇게 하면 누가 와도 지시만 따라하면 요리를 완성할 수 있었죠. 갈비찜 재료 마이너스 갈비 3kg, 간장 반컵, 설탕 3스푼. 카드를 만들면서 정옥은 지난 30년간 자신이 쌓아온 노하우를 글로 옮겼습니다. 누군가에게 물려줄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던 레시피들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지니 새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명절 이틀 전 오미란이 복지관에서 연락을 했습니다. 선생님, 독거 어르신 명단 정리했어요. 총 20분이세요. 좋아요. 그럼 상자 20개면 되겠네요. 그리고 선생님, 스폰서 라벨은 정말 붙이실 거예요? 오미란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정옥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붙일 겁니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전화를 끊고 정옥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프린터를 켜고 라벨을 출력했어요. 각 라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나눔 상자는 박진수 최다의 가정의 후원으로 준비되었습니다. 20장의 라벨을 출력하고 나서 정옥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이게 과한 건 아닐까? 아들과 며느리에게 너무 가혹한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가혹함이 아니라 배움이야. 받기만 하던 사람들이 나눔의 의미를 알아야 해. 명절 전날 정옥은 동네 이웃 3명과 함께 프리쿠킹을 시작했습니다. 육수를 우리고 양념장을 만들고 기본 재료들을 손질했어요. 혼자 하면 하루 종일 걸릴 일이 넷이서 하니 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정옥 씨, 이렇게 하니까 훨씬 수월하네요. 그러게요.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요? 이웃들의 말에 정옥이 웃었습니다. 저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혼자 끙끙 앓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요. 그날 밤 정옥은 나눔 상자 20개를 현관 옆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각 상자마다 라벨이 붙어 있었고 내일 아침 음식을 담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침대에 눕기 전 정옥은 단톡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진수와 다혜의 답장은 없었어요. 하지만 내일이면 답을 알게 되겠죠. 내일은 달라질 거야.
아니, 달라지게 만들 거야. 정옥은 그렇게 다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됩니다. 새로운 명절, 새로운 룰, 그리고 새로운 배움의 시간이요. 밤하늘의 별들이 정옥의 집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일의 변화를 응원하듯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명절 당일 아침, 정옥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혼자 부엌을 지키는 대신 전날 밤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내기만 하면 됐죠. 6시쯤 수진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제가 갈비찜부터 할게요. 그래, 레시피 카드 보면서 해. 어렵지 않을 거야. 수진은 카드를 보며 차근차근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정옥이 미리 만들어둔 양념장 덕분에 생각보다 수월했어요. 8시 경로당 회원 2분이 도착했습니다. 만식회장이 미리 부탁해둔 분들이었죠. 정옥 씨, 우리가 전 부치는 거 도와줄게요. 고맙습니다, 어르신. 이쪽에 반죽이랑 재료 다 준비돼 있어요. 부엌에는 6명의 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을 부치는 소리, 냄비가 끓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리듬을 만들었어요. 혼자서 끙끙대던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9시 반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오미란이 도착한 거예요. 선생님, 나눔 상자 담을 준비 다 됐어요? 네, 저쪽에 빨간 라벨 붙은 통들이 나눔용이에요. 오미라는 체계적으로 정리된 부엌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효율적으로 하시네요. 이거 매뉴얼로 만들어도 되겠어요. 10시가 되자 음식이 거의 완성됐습니다. 정옥은 나눔 상자에 음식을 담기 시작했어요. 김치, 전, 나물, 갈비찜, 식혜까지. 각 상자마다 골고루 담았습니다. 이 상자들은 12시에 배달 나가야 해요. 정옥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진수와 다혜가 도착한 겁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다혜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손에는 빈 아이스박스와 밀폐용기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정옥은 그 모습을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와. 잘 왔다. 정옥은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진수가 거실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엄마, 벌써 다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일찍 왔는데. 응, 다들 도와줘서 일찍 끝났어. 근데 너희 룰 읽어봤지? 정옥의 질문에 진수와 다혜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게, 엄마, 그거 진담이에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자, 여기 봉투 3개 있어. 요리조, 설거지조, 비용조. 골라. 정옥은 테이블 위에 봉투 3개를 올려놓았습니다. 각 봉투에는 역할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다혜가 난처한 표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워라벨 명절 하기로 했잖아요. 워라벨 맞아. 일과 삶의 균형. 그러니까 일을 하든지 비용을 내든지 해야지. 균형 잡혀야 하잖니? 정옥의 논리에 다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수가 봉투들을 번갈아 보다가 말했어요. 그럼 비용으로 할게요. 좋아. 10만 원. 현금으로 지금 줄 수 있니? 아, 지금요? 저희 요즘 현금 안 들고 다녀서. 진수가 머뭇거렸습니다. 정옥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계좌이체 해. 여기 번호 있어. 정옥이 메모지를 건넸지만 진수는 선뜻 휴대폰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갑자기 현실로 다가오니 부담스러웠던 거죠. 바로 그때 경로당 회장 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추첨 시작할까요? 만식은 태블릿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랜덤 추첨 앱이 켜져 있었어요. 추첨이요? 다혜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공정하게 추첨으로 역할 분담합니다. 요리조는 이미 끝났으니 설거지조랑 배달조 뽑을 거예요. 만식이 설명하자 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비용으로 하기로. 아직 안 내셨잖아요? 그럼 추첨에 참여하셔야죠. 만식의 말에 진수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정옥이 이 모든 걸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만식이 태블릿 화면을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기 이름 다 들어갔어요. 공정하게 추첨합니다. 화면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태블릿에 고정됐어요. 몇 초 후 첫 번째 이름이 떴습니다. 설거지조 마이너스 최다혜. 다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 저요? 근데 저 손톱 젤 받았는데. 걱정 마세요. 면장갑이랑 고무장갑 다 있어요. 수진이 웃으며 장갑 세트를 내밀었습니다. 다혜는 어쩔 수 없이 장갑을 받았어요. 만식이 다시 화면을 돌렸습니다. 배달조 마이너스 박진수. 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요? 근데 저 허리가 안 좋아서. 젊은 사람이 무슨 허리. 나도 72인데 배달 다니는데. 만식의 호탕한 웃음에 진수는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었습니다. 정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추첨 결과는 가족방에 이미 라이브로 공유되고 있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지. 진수가 휴대폰을 확인하니 정말로 가족방의 추첨 과정이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오, 이번엔 제대로 하네요. 공정하고 좋아요. 진수 오빠 파이팅. 진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11시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은 이미 거의 차려져 있었어요. 정옥과 이웃들이 협력한 덕분이었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진수와 다혜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계속 시계만 쳐다봤어요. 설거지와 배달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내내 신경 쓰였던 겁니다. 식사가 끝나고 다혜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에는 그릇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어머님, 이거 다요? 응, 1시간이면 충분할 거야. 파이팅! 정옥은 태연하게 말하고는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다혜는 한숨을 쉬며 고무장갑을 꼈어요.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거품을 너무 많이 내기도 하고 그릇을 떨어뜨릴 뻔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10분쯤 지나자 리듬이 생겼습니다. 수진이 부엌 문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다혜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엄마의 말이 떠올랐어요. 룰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해. 수진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다혜는 혼자 묵묵히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같은 시각 진수는 만식과 함께 배달을 나갔습니다. 차 트렁크에는 나눔 상자 20개가 실려 있었어요. 각 상자마다 박진수 최다의 가정 후원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집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단독주택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명절 음식 전해드리러 왔어요. 만식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머, 고맙네요. 누가 보내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박진수, 최다혜 씨 부부가 후원하신 겁니다. 만식이 상자의 라벨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가 돋보기를 쓰고 라벨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박진수, 최다혜. 이 좋은 분들이 누구신지 꼭 한번 뵙고 싶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진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지만 진수에겐 무겁게 느껴졌어요. 자신이 직접 준비한 게 아닌데도
자신의 이름으로 감사를 받는다는 게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진수와 다혜의 이름을 고마워했어요. 어떤 분은 이 은혜 잊지 않겠다며 눈물까지 글썽이셨습니다. 다섯 번째 집을 나오며 진수가 만식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요. 왜요? 좋은 일 하는 건데.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제 이름이 붙어 있으니. 만식이 진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럼 누구 이름을 붙여야 하나요? 정옥 씨 이름요? 그분은 평생 이렇게 해오셨어요. 이름 석자 내세우지 않고요. 만식의 말에 진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늘은 당신 부부가 배우는 날입니다. 받기만 하던 사람이 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요. 만식의 말이 진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오후 2시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진수의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던 사람이 상자 20개를 나르고 계단을 오르내리니 녹초가 된 거예요. 다녀왔습니다. 진수가 힘없이 말하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친척 하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진수야, 운동 좀 하더니 달라졌네. 얼굴에 생기가 돌아. 생기가 아니라 피로였지만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는 다혜가 마지막 그릇을 헹구고 있었어요. 손가락 사이사이가 쭈글쭈글 불어 있었습니다. 1시간 넘게 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으니까요. 다혜야, 다 했니? 정옥이 부엌에 들어와 물었습니다. 다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무장갑을 벗었어요. 네, 어머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정옥은 다혜의 손을 잡아 살펴봤어요. 손 괜찮니? 젤 네일 안 상했어? 네, 괜찮아요. 다혜가 억지로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오후 3시쯤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정옥이 현관에 놓인 상자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혹시 음식 싸가실 분 계세요? 몇몇이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 밀폐용기 있어요. 개당 10,000원 보증금 내시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용기 돌려주시면 전액 환급해드려요. 아, 보증금이요? 한 친척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네, 용기 값이 비싸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장부에 이름이랑 용기 개수 적어주세요. 정옥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보증금 제도는 음식을 무한정 싸가는 걸 방지하는 동시에 용기 회수율을 높이는 정옥의 전략이었어요.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한두 명만 용기를 가져갔습니다. 보증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던 거죠.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너희도 용기 필요하면 가져가. 보증금은 당연히 내야 하고. 정옥의 단호한 말에 진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트렁크 가득 싸가던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다혜가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용기 2개만. 보증금 2만 원. 현금 있니? 아, 계좌이체 할게요. 다혜가 휴대폰을 꺼내며 머뭇거렸습니다. 2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에게 돈을 내야 한다는 상황 자체가 당혹스러웠던 거예요. 결국 다혜는 계좌이체를 했고 정옥은 장부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최다혜, 밀폐용기 2개, 보증금 2만 원 입금 완료. 반납 시 환금. 다혜는 용기 2개를 받아들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차로 향했습니다. 진수도 멀거니 그 뒤를 따라갔어요. 차에 올라타고 나서야 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오빠, 조용히 해요. 다 들려. 다혜가 창문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수의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매번 꽉꽉 싸줬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보증금까지 받고. 이게 가족이 할 짓이야? 오빠도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매번 빈손으로 와서 음식만 싸갔잖아요. 엄마는 그게 서운했던 거예요. 다혜의 말에 진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야 해? 돈 받고 추첨하고 배달까지 시키고. 우리가 먼저 배려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다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진수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만났던 어르신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던 그 눈빛들.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 생각이 가슴 한구석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정옥의 집에서는 뒷정리가 한창이었습니다. 수진과 이웃들이 함께 부엌을 정리했어요. 엄마,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수진이 싱크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럴까? 너무 심했나 싶기도 하고. 아니에요. 이 정도는 해야 정신 차리죠.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정옥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진수 얼굴이 너무 안 좋더라. 내가 아들한테 너무 모질게 군 건 아닐까? 엄마, 그건 모질게 군 게 아니라 가르친 거예요. 받기만 하던 사람이 주는 법을 배운 거죠. 수진의 말에 정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웃 중 한 명이 거들었습니다. 정옥 씨,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저도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해볼까 봐요. 그러게요. 명절이 당연히 엄마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애들한테 본때를 보여줘야 해요. 이웃들의 응원에 정옥의 얼굴에 조금씩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였어요. 명절 비용 35만 원. 참여 인원 8명. 나눔 상자 20개 전량 배달 완료.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수와 다혜, 처음으로 명절일에 참여함. 표정은 안 좋았지만 끝까지 해냈음. 노트를 덮으며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오늘이 시작이야. 이제부터 달라질 거야. 정옥은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노트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진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죄송해요. 짧은 문자였지만 정옥은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진수가 조금씩 깨닫고 있다는 걸요. 정옥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수고했어, 아들. 잘 자. 휴대폰을 내려놓고 정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긴 했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수진도 자기 집에서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오늘 고생했어. 오빠가 변하는 모습 보기 좋았어. 진수의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고맙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되새겼습니다. 진수와 다혜는 처음으로 명절의 무게를 느꼈고 정옥은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가족 단톡방에 정옥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어제 수고 많았어. 그리고 다음 명절부터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해. 자세한 건 며칠 뒤에 공지할게. 진수는 그 메시지를 보고 불안해졌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라니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다혜도 메시지를 읽고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제 하루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정옥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어제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스템의 시작이었어요.
명절이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자리가 되길 바랐습니다. 정옥은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명절 구독제라는 제목 아래 새로운 계획을 적기 시작했어요. 월 10,000원 자동이체, 명절 전주 품앗이, 데이, 포장 상한제.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며 정옥의 눈에는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이번 명절이 마지막 전쟁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명절이 끝나고 사흘째 되는 날, 정옥은 복지관에서 오미란을 만났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차 2잔과 정옥의 노트가 놓여 있었어요. 선생님, 이번 나눔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어르신들이 다들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오미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일회성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싶어요. 정옥이 노트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명절 구독제라는 제목 아래 상세한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구독제요? 네. 성인 가족 구성원이 월 10,000원씩 자동이체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명절 장보기 공동기금을 만들고요. 정옥의 설명에 오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명절마다 목돈이 한 번에 나가는 부담이 줄어들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명절 일주일 전에는 품앗이 데이를 만들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3시간씩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거죠. 오, 그거 좋은데요. 혼자 끙끙대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겠어요. 오미란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정옥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그리고 남은 음식 포장도 룰을 정할 거예요. 세대당 2세트까지만 공용 라벨이 붙은 것만 가져갈 수 있게요. 보증금 제도는요? 그것도 계속 유지할 겁니다. 용기 회수율도 높이고 무분별한 포장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정옥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선생님, 그런데 가족들이 동의할까요? 오미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의 안 하면 참여 안 하면 되죠. 대신 명절 때 빈손으로 오고 빈손으로 가야 하고요. 정옥의 단호한 말에 오미란이 감탄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라 필요한 거예요. 명절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요. 정옥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정옥은 가족 단톡방에 긴 공지를 올렸습니다. 얘들아, 지난 명절 모두 수고 많았어. 그리고 앞으로는 명절을 이렇게 준비하려고 해. 그리고 명절 구독제 전체 내용을 상세히 올렸어요. 월 10,000원 자동이체, 품앗이 데이, 포장 룰, 나눔 의무까지요. 이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야. 참여하고 싶은 사람만 하면 돼. 단 참여 안 하면 명절 음식도 없어. 공평하게. 공지를 올리고 10분쯤 지났을 때 수진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엄마, 완전 찬성이에요. 저 바로 자동이체 신청할게요. 수진의 메시지 뒤로 엄지 이모티콘이 여러 개 달렸습니다. 친척 몇몇도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진수와 다혜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읽음 표시만 떠 있을 뿐이었죠. 1시간쯤 지나서 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통화 좀 할 수 있어요? 그래, 말해봐. 정옥은 차분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이거 좀 과한 거 아니에요? 월 10,000원씩 내고 일하러 가고 포장도 제한하고. 진수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과하다고 느껴지니? 네, 솔직히요.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정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진수야, 엄마가 지난 3년 동안 명절에 쓴 돈이 얼마인지 아니? 그야 300만 원이야. 시간은 500시간 넘게 들어갔고
너희 부부가 기여한 건 단 한 번도 없었어. 정옥의 말에 진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는 과하지 않았니? 혼자서 다 준비하고, 혼자서 다 치우고, 남은 음식은 다 싸주고. 그건 과한 게 아니었어? 그건 가족이라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엄마니까 해야 한다고.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착취하면 안 돼. 정옥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이제라도 달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야. 너희가 달라지고 싶어도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지.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논리가 너무 명쾌했거든요. 참여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강요하지 않아. 단, 그럼 명절 때 오지 말든지, 와도 빈손으로 가는 거야. 알겠습니다. 진수가 힘없이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진수는 소파에 깊이 앉았습니다. 다혜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빠 어떻게 됐어요? 엄마가. 진심이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다혜의 질문에 진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선택은 두 가지였어요. 참여하거나 포기하거나. 일단 한번 해보자. 진수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진수가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엄마, 저희도 참여할게요. 자동이체 신청했어요. 정옥은 그 메시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넘은 거죠. 일주일 뒤 정옥은 가족들을 위한 품앗이 데이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와도 따라 할 수 있도록 상세한 레시피와 작업 순서를 정리했어요. 육수 만들기 소요 시간 40분, 필요 인원 1명. 나물 무치기 소요 시간 30분, 필요 인원 2명. 각 작업마다 시간과 인원을 배정하고 효율적으로 분담할 수 있게 시스템화했습니다. 수진이 집에 들러서 매뉴얼을 보더니 감탄했어요. 엄마, 이거 완전 프로젝트 관리잖아요. 회사에서 쓰는 것처럼. 명절도 프로젝트지 뭐. 제대로 관리해야 아무도 안 죽어. 정옥의 농담에 수진이 웃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진짜 다들 올까요? 품앗이 데이에. 올 사람만 오겠지. 강요는 안 해. 정옥은 태연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걱정됐습니다. 과연 몇 명이나 참여할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자동이체가 시작됐고 매달 첫째 주에 정옥의 계좌로 돈이 들어왔어요. 수진, 진수, 다혜, 그리고 친척 5명까지. 총 8명이 참여했습니다. 첫 달 수입 8만 원. 정옥은 노트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무엇을 살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다음 명절은 석 달 뒤였습니다. 그 전에 한 번의 품앗이 데이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정옥은 단톡방에 공지를 올렸습니다. 이번 달 25일 토요일 첫 품앗이 데이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참여 가능한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수진이 가장 먼저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요. 그 다음은 친척 둘이 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하지만 진수와 다혜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둘의 반응이 없자 정옥이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수야, 품앗이 데이 못 와? 엄마, 그날 약속이 있어서요. 진수가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 명절 때 역할 배정이 좀 많아질 수도 있어. 미리 참여 안 한 사람들은 당일에 더 해야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공평하게 하려면 그래야지. 미리 일한 사람은 당일에 쉬고 안 한 사람은 당일에 하고. 정옥의 논리에 진수는 또다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알겠어요. 참여할게요. 진수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품앗이 데이 이틀 전 정옥은 집을 대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부엌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도록 가구를 재배치하고 작업대를 추가로 설치했어요. 엄마, 완전 작업장 같은데요? 수진이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3시간 안에 끝나니까. 정옥은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마치 작은 공장을 운영하듯이요. 드디어 품앗이 데이 당일이 왔습니다. 10시 정각 참여자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수진, 친척 셋,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수와 다혜까지. 어서 와. 자, 여기 앞치마 입고 손 씻고 시작하자. 정옥이 밝게 말하며 모두를 맞았습니다. 진수와 다혜는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앞치마를 입었어요. 오늘은 육수 만들고 양념장 준비하고 나물 손질까지 할 거야. 다들 레시피 카드 보면서 하면 돼. 정옥이 매뉴얼을 나눠주자 모두가 각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품앗이 데이가 시작되고 10분쯤 지났을 때 부엌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썰고 누군가는 고기를 손질하고 또 누군가는 양념을 섞었어요. 진수는 팔을 다듬는 일을 맡았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옆에서 친척 형이 알려주니 금세 요령이 생겼어요. 진수야, 뿌리 쪽 조금만 더 잘라. 그래, 그렇게 해. 네, 형. 진수는 집중해서 팔을 다듬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단순한 작업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리가 복잡할 때 하니까 마음이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다혜는 나무를 데치는 일을 맡았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도와주며 타이밍을 알려줬어요. 언니, 시금치는 30초만 데치면 돼요. 너무 오래 하면 물러져요. 아, 그렇구나. 고마워. 다혜가 처음으로 수진에게 편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어색했는데 함께 일하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11시쯤 정옥이 중간 점검을 했습니다. 다들 잘하고 있네. 이 속도면 1시 전에 끝나겠어. 정옥의 칭찬에 모두가 뿌듯해했습니다. 특히 진수는 자신이 다듬은 파더미를 보며 은근히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이것도 하네. 진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기획서 쓰고 회의하는 것도 일이지만 이렇게 손으로 직접 뭔가를 만드는 것도 나름의 보람이 있었습니다. 11시 30분 육수가 완성됐습니다. 정옥이 국물을 떠서 맛을 봤어요. 오, 완벽해. 이 정도면 명절날 육개장이랑 떡국 다 할 수 있겠어. 정옥의 만족스러운 표정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함께 만든 첫 번째 결과물이었거든요. 정오가 되자 양념장도 완성됐습니다. 고추장 양념, 간장 양념, 참기름 양념까지. 세 종류의 양념장이 통에 가득 담겼어요. 이제 나물만 손질하면 끝이야. 조금만 더 힘내자. 정옥의 격려에 모두가 다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12시 40분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예정보다 20분이나 빨랐어요. 수고했어, 다들. 이제 점심 먹자. 정옥이 미리 준비해둔 국수를 꺼냈습니다. 함께 일한 사람들끼리 먹는 밥은 특별한 맛이 있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국수를 먹으며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생각보다 괜찮네요. 이렇게 하니까. 그치? 혼자 하면 힘든데 여럿이 하니까 금방 끝나잖아. 정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혜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님.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뭘 어떻게 만드는지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 다음번엔 너희 집에서도 해볼 수 있을 거야. 정옥의 말에 다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 집에서요? 응. 레시피 카드 다 줄 테니까 집에서도 해봐.
어렵지 않아. 정옥은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이제 며느리도 명절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점심을 먹고 나서 모두가 하나씩 준비된 음식을 나눠 가졌습니다. 육수 1리터, 양념장 각각 200g씩. 집에 가서도 쓸 수 있는 양이었어요. 다음 품앗이 데이는 명절 이틀 전이야. 그때 나머지 음식 만들 거니까 다들 참석해줘. 정옥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진수가 다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괜찮았어. 저도요. 수진 언니랑 얘기도 많이 했고, 엄마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거구나. 진수는 비로소 정옥의 의도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을 주려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는 거였어요. 오빠, 우리 다음에도 참여하자. 그래야지. 어차피 자동이체도 하고 있는데. 진수가 대답했지만 이번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하고 싶어졌거든요. 한편 정옥의 집에서는 수진이 설거지를 돕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대성공이었어요. 오빠 얼굴 봤어요? 처음으로 즐거워 보였어요. 그러게. 억지로 시키는 것보다 함께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정옥도 오늘 하루가 만족스러웠습니다. 엄마, 그런데 구독제 반응 어때요? 자동이체 다들 잘하고 있어요? 응, 지금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들어왔어. 3개월 모으면 명절 장보기 비용 충분할 거야. 정옥은 노트를 꺼내 수진에게 보여줬습니다. 매달 입금 내역과 지출 계획이 꼼꼼히 적혀 있었어요. 엄마, 완전 회계장부 수준인데요? 투명하게 관리해야 아무도 불만 없잖아. 정옥의 철저함에 수진은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이틀 뒤 정옥은 가족 단톡방에 품앗이 데이 결산을 올렸습니다. 첫 품앗이 데이 수고 많았어. 오늘 만든 것들 육수 10리터, 양념장 3종류각 2kg, 손질한 나물 5kg, 참여 인원 7명, 시간 3시간, 효율 최고, 그리고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부엌에서 함께 일하는 모습, 완성된 음식들, 그리고 마지막엔 다 같이 찍은 단체 사진까지요. 댓글이 주르륵 달렸습니다. 재밌었어요. 다음에도 꼭 참여할게요. 우리 가족도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진수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다음에도 참석할게요. 정옥은 그 댓글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뒤 오미란이 정옥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선생님, 다른 동네에서도 이 시스템 배우고 싶대요. 혹시 매뉴얼 공유해 주실 수 있어요? 정말요? 우리 가족끼리 하는 건데 다른 데서도 관심 있어요? 네, 복지관 네트워크에서 소문났어요. 명절 품앗이 시스템이 너무 좋다고. 오미란의 말에 정옥은 놀랐습니다. 자기 가족만 바꾸려고 했던 건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요. 그럼 매뉴얼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옥은 전화를 끊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시스템을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도록 더 상세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정옥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만든 시스템이 다른 동네로도 퍼진대. 진짜요? 대박인데요, 엄마. 근데 좀 신기하다. 우리 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작한 건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정옥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뿌듯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먼저 해결책을 만든 거고요. 수진의 말에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마 그럴 거야. 명절이 힘든 건 우리 가족만이 아니었나 봐. 정옥은 그날 밤 매뉴얼을 완성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작업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더욱 정성을 들이게 됐어요. 명절 품앗이 시스템 단계별 가이드. 정옥은 제목을 정하고 차례차례 내용을 채워 넣었습니다. 구독제 운영 방법, 품앗이 데이 진행 방법, 레시피 카드 만들기, 나눔 시스템까지요. 한 장 한 장 정리하다 보니 자신이 지난 몇 달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이게 다 진수랑 다의 덕분이야. 그 애들이 문제를 만들어줘서 해결책도 나온 거지. 정옥은 씁쓸하게 웃으며 매뉴얼 작성을 계속했습니다. 새벽 2시 매뉴얼이 완성됐습니다. 총 20페이지 분량이었어요. 정옥은 파일을 저장하고 오미란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미란 씨 매뉴얼 보냅니다. 필요한 곳에 널리 퍼뜨려 주세요.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정옥은 비로소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명절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정옥은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겠죠. 그리고 다음 명절이 오면 이번엔 정말로 모두가 함께하는 명절이 될 겁니다. 다음 명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옥은 가족 단톡방에 두 번째 품앗이 데이 공지를 올렸어요. 이번 달 27일 일요일 두 번째 품앗이 데이합니다. 이번엔 전 부치고 잡채 만들 거예요. 명절 이틀 전이니까 꼭 참석해 주세요. 이번에는 반응이 빨랐습니다. 수진이 가장 먼저 참석 의사를 밝혔고 친척들도 하나둘 댓글을 달았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진수와 다혜도 곧바로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갈게요. 지난번에 배운 거 복습도 하고 싶어요. 진수의 댓글을 본 정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품앗이 데이 이틀 전 다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번에 뭘 준비해 가면 좋을까요? 준비, 그냥 오면 돼. 아니에요. 저도 뭔가 기여하고 싶어서요. 재료라도 사갈까요? 다혜의 제안에 정옥은 잠시 놀랐습니다. 빈손으로 오던 며느리가 먼저 무언가를 준비하겠다고 하다니요. 그럼 부침가루랑 식용유 좀 사올래? 전 많이 부쳐야 하거든. 네, 알겠습니다. 다혜는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옥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달라졌네. 품앗이 데이 당일 다혜는 약속대로 부침가루 5kg과 식용유 4병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이거면 충분하죠? 어머, 이렇게나 많이? 고맙다, 다혜야. 정옥이 진심으로 고마워하자 다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전 10시 참여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2명이 더 많았어요. 소문을 듣고 친척 둘이 추가로 참여한 겁니다. 자, 오늘은 전 부치는 팀, 잡채 만드는 팀,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할 거야. 정옥이 역할을 분담하자 모두가 자기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진수는 이번에 잡채팀에 배정됐습니다. 당면을 삶고 야채를 볶고 간장 양념을 섞는 일이었어요. 진수야, 당면은 찬물에 불려야 해. 뜨거운 물에 하면 퍼져. 정옥이 조언하자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찬물에 당면을 담갔습니다. 다혜는 전 부치는 팀에 들어갔습니다. 수진과 나란히 서서 호박전, 감자전, 김치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언니, 불 조절이 중요해요. 너무 세면 겁만 타고 약하면 안 익어요. 그렇구나. 중불 정도? 네, 딱 중불.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며느리와 시누이라는 관계를 넘어 함께 요리하는 동료처럼 느껴졌어요. 11시쯤 부엌에서 고소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을 부치는 소리, 잡채를 볶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졌어요. 진수야, 잡채간 좀 봐봐. 정옥이 국자를 건네자 진수가 조심스럽게 잡채를 맛봤습니다. 조금 싱거운 것 같아요. 그럼 간장 한 스푼만 더 넣어봐. 진수가 간장을 넣고 다시 맛을 보니 딱 적당했습니다. 오, 완벽해요. 진수의 흥분한 목소리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전 부치기가 거의 끝나갔습니다. 수북이 쌓인 전들을 보며 다혜가 감탄했어요. 와, 우리가 이렇게나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게. 여럿이 하니까 금방이지?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2시 30분 잡채도 완성됐습니다. 큰 냄비 가득 만들어진 잡채를 보며 진수가 뿌듯해했어요. 엄마,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신기하다. 맛있겠다, 아들. 정옥의 칭찬에 진수는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점심은 막 부친 전과 잡채로 먹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음식을 먹으니 맛이 2배로 좋았어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우리가 만든 거 맞아요? 친척 하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다들 솜씨가 좋아요. 정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모두가 만든 음식을 나눠 가졌습니다. 이번에도 각자 집에 가져갈 양을 담았어요. 다음은 명절 당일이야. 그날은 상 차리고 손님 맞이만 하면 돼. 음식은 이미 준비됐으니까. 정옥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 명절엔 나눔 상자 25개 준비할 거야. 지난번보다 5개 더 많아. 어머님, 스폰서는 이번에도 저희 이름으로 하세요? 다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번엔 참여한 사람 모두 이름 올릴 거야. 공평하게. 정옥의 대답에 다혜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난번엔 자신들만 이름이 올라가서 부담스러웠거든요. 그게 낫겠어요. 다 같이 한 거니까요. 진수도 동의했습니다. 품앗이 데이가 끝나고 진수와 다혜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서 둘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오빠, 재밌었지? 응. 생각보다 훨씬. 진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왜 이렇게 하려고 했는지 이제 알겠어. 함께하면 힘들지 않거든. 맞아요. 혼자 하면 진짜 죽을 것 같았을 텐데. 다혜도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기적이었네. 진수의 말에 다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엄마한테 다음 명절 때 제대로 하자. 그게 진짜 사과일 거야. 진수의 말에 다혜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절 이틀 전 정옥은 나눔 상자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25개였어요. 각 상자마다 라벨을 붙이는데 이번엔 참여자 모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나눔 상자는 박정옥, 박수진, 박진수, 최다혜, 그리고 친척 7분의 후원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라벨을 붙이며 정옥은 뿌듯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든 나눔이었으니까요. 명절 전날 밤 정옥은 내일을 위해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냉장고에는 미리 만들어둔 음식들이 가득했고 상 차릴 준비도 완벽했어요. 휴대폰을 보니 진수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9시에 갈게요. 일찍 가서 도와드릴게요. 정옥은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빈손으로 늦게 오던 아들이 일찍 와서 돕겠다고 하다니요. 그래, 기다릴게. 정옥은 짧게 답장을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달라지는구나.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명절이 시작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명절이요.
밤하늘의 달이 정옥의 집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는 것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명절 당일 새벽 정옥은 평소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전처럼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미 대부분의 음식이 준비돼 있었으니까요. 8시 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진수와 다혜가 서 있었어요. 그것도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과일이랑 떡 사왔어요. 진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김치예요. 어머님이 알려주신 레시피대로 해봤어요. 다혜가 김치통을 내밀며 수줍게 말했습니다. 정옥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김치통을 받아들었어요. 다혜야, 고맙구나. 정옥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기쁨과 감동이 뒤섞인 떨림이었어요. 자, 들어와. 같이 준비하자. 정옥이 문을 활짝 열자 진수와 다혜가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명절 당일 9시 정옥의 집 부엌은 이미 활기가 넘쳤습니다. 진수는 상을 차리는 일을 맡았고 다혜는 정옥 옆에서 마지막 음식 손질을 도왔어요. 다혜야, 그 나물 접시에 좀 담아줄래? 네, 어머님. 다혜는 능숙하게 나물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몇 달 전에 서툰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9시 30분 수진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벌써 왔네요? 해가 서쪽에서 뜨나? 수진이 농담조로 말하자 진수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야, 나도 이제 달라졌어. 오, 정말 달라졌네. 앞치마까지 입고. 수진이 깜짝 놀란 척하며 사진을 찍으려 하자 진수가 손을 저었어요. 야, 찍지 마. 이거 증거사진 남겨야 해. 역사적인 순간이잖아. 형제의 티격태격에 부엌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10시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관에는 나눔 상자 25개가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어요. 어머, 저게 뭐예요? 먼저 온 친척 하나가 물었습니다. 독거 어르신들께 나눠드릴 음식이에요. 우리 가족이 함께 준비했죠. 정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요즘 이런 집이 어디 있어요? 친척의 칭찬에 정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11시 경로당 회장 만식이 도착했습니다. 올해도 배달을 함께 하기로 한 거죠. 정옥 씨, 올해도 준비 철저하네요. 회장님 덕분이죠. 올해는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서 배달도 금방 끝날 거예요. 정옥의 말에 만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누가 배달 나가나요? 추첨은 안 할 거예요. 자원자 받으려고요. 정옥이 거실로 나가 말했습니다. 배달 나가실 분 계세요? 3명 정도 필요해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진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요. 나도 갈게요. 다혜도 바로 손을 들었습니다. 수진도 가세했어요. 저도요. 정옥은 세 사람을 바라보며 뭉클했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정오가 되자 상차림이 완성됐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훨씬 풍성했어요. 품앗이로 미리 준비한 덕분이었죠. 자, 식사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 할게. 정옥이 모두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올해 명절은 특별해요. 처음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준비했거든요. 누군가 혼자 고생한 게 아니라 다 같이 만든 자리예요. 정옥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의 30%는 이웃과 나눌 거예요. 우리끼리만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명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수진이 박수를 치자 다른 사람들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누가 일하고 누가 쉬는지 구분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연스럽게 접시를 나르고 그릇을 채웠어요. 언니, 갈비 더 드세요. 다혜가 시어머니에게 먼저 갈비를 권했습니다. 고마워, 다혜야. 너도 많이 먹어. 정옥이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오후 1시 배달팀이 출발했습니다. 진수, 다혜, 수진 그리고 만식까지 넷이서 나눔 상자를 차에 실었어요. 조심히 다녀와. 사진 찍어서 보내줘. 정옥이 당부하자 진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첫 번째 집에 도착했을 때 진수는 지난번과 다른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번엔 자신도 직접 준비에 참여했으니 당당하게 나눔을 할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 명절 음식 가져왔어요. 어머, 고맙네. 누가 보낸 건가요? 저희 가족이 함께 만들었어요.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진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상자를 받아들고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집을 돌며 다혜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지난번엔 이름만 올라가서 부담스러웠는데 이번엔 정말로 자신이 기여한 게 있으니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직접 전도 붙였어요. 다혜가 한 어르신께 말하자 어르신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참 착한 며느리를 두셨겠어. 시어머니가 복 많으시겠네. 그 말에 다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후 3시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옥은 현관에서 넷을 맞이했어요. 수고했어, 다들. 엄마, 정말 좋은 일 한 것 같아요. 진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치? 나누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이제 알았지? 정옥의 말에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4시쯤 친척들이 하나씩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는 밀폐 용기를 가져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충분히 먹었고 더 이상 욕심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어머님, 저희도 이만 가볼게요. 다혜가 인사하려 하자 정옥이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뭐예요, 이거? 보증금 환급. 지난번에 용기 깨끗하게 씻어서 돌려줬잖아. 아, 맞다. 다혜가 환하게 웃으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레시피 카드 모음집이야. 집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게. 정옥이 예쁘게 묶은 카드 뭉치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다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 이제 너도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제대로 함께하고 있잖아. 정옥의 말에 다혜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진수도 정옥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뭘 가르쳐? 원래 알고 있던 걸 잊고 있었던 거지. 가족은 함께하는 거라는 걸. 정옥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녁 6시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수진과 정옥만 남아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올해 대성공이었어요. 그러게. 힘들지도 않았어. 정옥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만든 시스템 진짜 대단한 거예요. 다른 동네에서도 따라하고 있다며? 응. 미란 씨한테 들었어. 벌써 10개 넘는 가족이 도입했대. 와, 진짜요? 엄마가 명절 문화를 바꾸고 있는 거네요. 수진의 말에 정옥은 겸연쩍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노트를 펼쳐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명절 총 비용 40만 원, 구독제 기금 30만 원, 추가 지출 10만 원, 참여 인원 11명, 품앗이 참여 9명, 나눔 상자 25개 전량 배달 완료, 자원봉사자 넷,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올해 명절은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했습니다. 명절의 본뜻을 되찾은 하루였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진수가 메시지를 올린 거였죠. 엄마, 다음 명절부터도 이렇게 해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요. 다혜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이번에 정말 행복했어요. 수진도 가세했어요. 당연하죠. 이게 진짜 명절이에요. 다른 친척들도 하나씩 동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정옥은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모두 고마워. 다음 명절도 함께 만들자. 정옥이 답글을 올리자 하트 이모티콘이 주르륵 올라왔습니다. 한 달 뒤 정옥은 복지관에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명절 품앗이 시스템 만들기라는 주제였어요. 강연장에는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명절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자리죠. 정옥의 말에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요한 건 시스템입니다. 구조를 만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돼요. 강요가 아니라 선택으로요. 정옥은 자신의 경험을 차근차근 나눴습니다. 구독제, 품앗이 데이, 나눔 시스템까지. 청중들은 열심히 메모하며 들었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중년 여성이 정옥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어요. 올해부터 선생님 방식대로 해보려고요. 그래요? 잘하실 거예요. 처음엔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엔 모두가 고마워할 거예요. 정옥의 격려에 여성이 힘을 얻은 듯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옥은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작년 명절의 서러움에서 시작해 올해의 기쁨까지. 긴 여정이었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어요. 명절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정옥은 혼잣말을 하며 집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다혜가 보낸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예쁘게 포장된 김치통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제가 직접 김치를 담가봤어요. 어머님 레시피대로요.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다음 품앗이 데이엔 제가 육수 만드는 법도 배우고 싶어요. 사랑하는 며느리 다혜 올림. 편지를 읽으며 정옥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건 이제부터지. 정옥은 김치통을 냉장고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노트가 아닌 일기장이었어요. 명절은 누군가의 과로로 완성되는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움직이는 손들이 차리는 마음의 밥상이었죠. 1년 동안 많은 게 변했습니다. 가장 크게 변한 건 우리 가족이었어요. 이제 명절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집니다. 함께할 시간이니까요. 일기를 쓰고 나서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이 오듯 정옥의 가족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온 겁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수진이었어요. 엄마, 우리 다음 주말에 같이 요리 유튜브 보면서 새로운 레시피 만들어 볼까요? 제가 카메라 들고 갈게요. 정옥이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진수랑 다혜도 부를까? 당연하죠. 수진의 즉답에 정옥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명절은 끝났지만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명절은 1년에 4번 있는 특별한 날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함께하는 가족의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정옥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다음 명절이 오면 또다시 모두가 함께 준비할 겁니다.